윤석열, 이재명 27%에 나하고 3% 차이. 근데 내가 만약 이재명만큼 윤석열만큼 텔레비 나왔으면 나는 벌써 1등입니다. 샤이 허경영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투표 결과 허경영이가 의외로 많은 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비버이 벨트라고 해서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를 개발하는데 제일 속초에서부터 원산 이 원산 일대를 이제 북한하고 협의해서 빌려서 50년간 빌려서 홍콩처럼 북한 원산항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 세금으로 GDP가 올라가고 북한의 원산의 국제 비행장을 만들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금강, 소금강, 그리고 내금강, 또 고성, 속초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원산까지 개발해서 강원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기로서 그렇게 세계 우리 비대칭 국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북한을 군사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제로 북한을 앞으로 감싸 안겠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북한이 발전되면은 우리 나진 그리고 선봉 그리고 나가서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연해주와 하바르보스크주 그 일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10배 정도 되는 1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러시아로부터 100년간 빌려서 우리가 4차 산업기지로 만들고 또 그곳에다가 우리 한민족이 코리아 자치주를 만들어서 러시아 쪽으로 진출하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100년간 그곳을 우리한테 빌려주면은 우리 고성, 원산, 청진, 나진, 선봉 그리고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르보스크까지 그 일대가 우리 한민족이 발전시켰어. 러시아로부터 인정받고 북한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흑룡강성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를 우리가 코리아 자치주로 다시 탈바꿈해서 중국으로부터 빌려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도록 강원도 경제에 수입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모든 산악지대를 영성산업화해서 겨울에 코일을 깔아서 얼지 않는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도 마음 놓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산업지대를 강원도를 만들어서 강원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온난화가 점점 아열대로 기후가 바뀌어가니까 우리 강원도에 있던 명태들이 전부 러시아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춥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러시아 쪽이 앞으로 온대지방으로 바뀌어갈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연해주와 하바르보스크가 영하 그렇게 심하던 영하가 추운 온도가 좀 달라질 걸 봅니다. 온대지방 비슷하게 돼서 농사짓기 아주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비닐하우스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러시아 지역을 농사짓기 적합하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국민이 식량 자급자족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자족하는 기지로 삼겠다. 그래서 강원도가 그 시발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 강원도 속초로 들어오는 이 강원도가 발전될 거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영성산업은 해외에서 엄청난 자본이 들어와서 강원도 내 산악지대를 활용하는, 거기서 이제 명상센터나 또 세계적인 영성산업이 거기서 번성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강원도를 활성화하겠다. 네. 조지 소로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한반도에 북한이 개방이 된다면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다 투자하겠다. 그만큼 경제적인 전망이 세계 어디보다도 이 한민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발전성이 높다.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북한에 투자한다면은 그 북한 체제가 조금 좋아져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 짐 노저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북한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진 초엘 처음에는 북한의 원산항을 빌려서 50년간 빌려서 홍콩처럼 만들어서 북한에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잘 되면 북한이 조세 수입이 좋아지니까 그 조세 수입으로 북한 경제가 나아지게 되면 우리는 또 판문점을 휴전선 부근에 있는 판문점을 우리는 북한에서 유엔에서 가져와서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게 되니까 이 강원도 일대가 평화의 지대로 또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한민족이 북으로 뻗어나가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북한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전쟁이 억제되는, 평화가 보장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상을 하는 정치는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여지껏 이렇게 잠자고 있지 않았나. 뭐 동계올림픽이다. 그건 불과 며칠 하고 마는 거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산악자원, 이런 산림자원을 또 활용하겠다. 또 우리가 서울이 있지만은 경기도가 강원도의 물을 또 많이 먹으니까 춘천 소양호나 파라오나 또 이런 그 청정의 수자원을 잘 보존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 청정 수자원을 잘 보존해서 우리가 맑은 물을 춘천 시민에게도 공급하고 또 서울에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를 등록하고 나자마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에서 제보를 받습니다. 이런 걸 내면 되겠습니까? 대장동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면 수천 건이 들어오겠죠. 근데 호경영 후보가 하늘공원 주식회사고 그 하나의 법인이고 1년에 낸 세금이 40억, 종합소득세가 40억 수준입니다. 작년 2019년 종합소득세가 2020년 종합소득세가 내가 42억이었죠. 그리고 연간 40억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그런 하늘궁을, 주식회사 하늘궁을 무슨 의혹의 대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작년 매출이 210억이에요. 그럼 작년 매출 코로나 전국이 아니면 물론 한 1,000억 원 됐겠죠. 그런 대기업보다도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를 의혹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그냥 강의하는 데예요. 강의에서 직원도 내 한 명이고 직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 한 명인데 1년에 세금을 42억을 내잖아요. 평균이 40억이죠. 그것도 코로나 전국에 사람이 못 오게 하는데도
그리고 작년에 그 코로나 전국에도 210억 매출을 해가지고 세금을 42억을 내니까 그런 회사를 뭐 때문에 의혹을 신고받습니다. 그래 신고받으니까 의혹이 왔던가요? 전부 얼굴 가리고 가서 허경영 얼굴 어쩌고 이러는데 그건 전부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그 전부 우리 영업행위 자체를 내 강연하고 거기서 상담해주고 내가 에너지 넣어주고 그게 뭐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도 고소고발이 지난 10년간 한 건도 없어요. 그런 단체를 예배를 본다거나 뭐는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또 종교단체면 그렇게 탄압을 할 수 있습니까? 종교행위에 대해서 불법이 전혀 없어요. 언론에서도 허경영 하늘궁은 잘못한 게 없다. 본인이 와서 자기 몸 아프다고 상담받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궁에 대한 의혹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제보를 부탁합니다. 제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제보한 사람이 있다면 왜 얼굴 가리고 혼자 떠들고 증거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제보한다면서 사람 얼굴을 가려놓고 하늘궁에 갔는데 어쩌고 하면서 거 가서 강의 듣고 돈 내놨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세금 내는데. 어떤 종교단체처럼 예배를 봅니까? 무슨 찬송가를 부릅니까? 전혀 종교단체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허경영 강의를 보러 오는 거예요. 에너지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동에 대해서 의혹을 제보받습니다. 한번 그래 보시죠. 내가 말이야 공공개발한다고 그래서 땅을 줬는데 내 땅을 말이야 몇 배나 싸게 가져가 놓고 개인들이 돈을 벌어 1조를 벌어가 이런 도둑놈들이 이런 제보자가 줄을 설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까지 검사하는 동안 억울한 일 있는 사람 그러면 재판 과정에 검사 기소 과정에 억울한 사람 없겠습니까? 있죠. 그 제보 바라면 산더미처럼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대통령 정식으로 후보에게 정확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오겠죠. 지금은 아무 별일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방송국 차원으로 앞으로 하지 않고 그 개인 차원으로 나중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조치할 겁니다. 종교단체는 세금을 안 내는데 나는 왜 그렇게 세금을 재벌 정도로 냅니까? 그걸 가지고 종교단체 운운하면서 또 종교단체는 하면 안 됩니까? 종교 자유가 우리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 국민의 5대 권리에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그 자유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 8가지 자유를 보장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허경영이가 종교 행위를 했다 이런 보도를 SBS가 한 거는 완전 불법에다가 의혹을 국민한테 접수를 받는다. 그게 뭡니까? 아무 혐의 없는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의혹이 있으면 좀 제기해달라. 그걸 방송에다 보도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후보자의 명예를 손상하는 거죠. 어떻게 후보자가 잘못이 없는 사람을 저 사람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제보 좀 해달라. 그걸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이재명 한번 방송으로 내보내보죠. 윤석열도 내보내봐요. 아마 내보다 적지 않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야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훨씬 더 지금 여야 후보들에 대한 의혹 선거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멀쩡한 허경영을 갖다가 처음부터 그냥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접수를 받는다. 내가 무슨 남한테 피해 줬습니까? 접수를 받게. 그거는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아직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5% 이상 되는 사람을 TV 토론해줘야 되는데 언론사들에게 막혀버려요. 그러면서 언론사가 여론조사해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언론사에서만 여론조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언론사들은 전부 유명한 언론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허경영은 안 넣어도 된다. 5%가 되는 사람, 3%가 넘는 사람을 안 넣어도 된다. 자기들 임의대로 한다. 그건 언론사 마음대로 한다. 이래놓고 그 언론사에서 5% 나와야 출마할 수 있다.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론사들이 의무적으로 3%가 넘거나 1%가 넘는 사람은 넣어줘야 된다. 이래야 될 텐데 그거는 언론사 자율에 맡긴다. 그렇게 알고 봤더니 모든 언론사가 허경영을 안 넣었어요. 선관위에서 말하는 그런 큰 언론사들은 허경영을 넣질 않아요. 이건 누군가 지시가 있다는 거죠. 허경영 여론조사를 안 해버리는데 그럼 중앙선관위는 뭘 보고 내가 5% 됐다 안 됐다 표현합니까? 그거 법적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각 이름 있는 메이저 언론사들은 여론조사를 하되 1%가 넘거나 3%가 넘는 후보는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래야 될 텐데 지금쯤 윤석열 6만 번, 6만 4천 번, 뭐 5만 4천 번, 이재명 뭐 5만 6천 번, 뭐 이렇게 나왔다면은 나는 말입니다. 몇백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만큼 나갔으면 지금 1등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내가 24%가 나왔어요. 윤석열, 이재명 27%에 나하고 3% 차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재명만큼 텔레비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윤석열만큼 텔레비 나왔으면 나는 벌써 1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샤이 허경영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투표 결과 허경영이가 의외로 많은 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중앙선관위는 그렇게 직무유기해도 되는 겁니까? 언론사들 보고 언론사들이 재량껏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 넣고 안 넣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은 언론사가 윤석열, 이재명 안 넣으면 그러면 뭐 그분들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TV 토론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질문 답하는 거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감정이 섞인 게 아니에요. 왜 언론사들이 일제히 허경영을 여론조사에 안 넣느냐? 그런데 이제 중앙선관위가 원치 않는 이름 없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하면은 5.7%, 5.6%,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대, 4%대, 3%대부터 저는 싹 빼버려요. 네. 지금 대통령 나가겠다는 사람이 24명이 있는데 거기서 3등 한 사람입니다. 한동안. 근데 그 사람을 여론조사에 빼버리고 안철수만 심상정 둘이 또 김동연은 0.3%인데 항상 여론조사에 넣어요. 그 사람은 계속 0.3%야. 뭐 0.7%, 0.9% 나온 적도 있지만 0%대를 잘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빼버리고 여론조사하니까 안철수 여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불공정한 겁니다. 근데 나를 넣으면 또 안철수 지지율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누가 덕을 보냅니까? 나를 안 넣음으로써. 그러니까 3등 후보를 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언론사들이. 아니 이 24명 중에 3등 하는 후보를 여야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후보를 계획적으로 뺐다는 거. 이건 뭔가 누군가의 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야 후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허경영 후보다.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1억 주고 2달 안에 18살 이상 18세 이상 1억 주고 매월 18세 이상 월 150만 원 줘서 국민 생활이 안정되게 하고 국민들이 2천조의 빚을 갚게 해주겠다. 대통령 당선돼서 4천조의 양적 완화를 해서 3,500조를 국민들에게 주겠다. 2천조 가계부채 갚을 수 있도록.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이 강원도 도민들이 농업에 빚이 많은데 이거 허경영 당선되면은 그 뭐 아들 둘 결혼하는 아들 둘 18살 이상만 있으면은 돈 한 4억 내지 5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매월 돈이 또 들어오잖아요. 매월 65세 이상은 220, 65세 미만은 월 150, 부부 300만 원, 노인들은 월 440. 아주 효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장받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1000명을 가지고 여론조사 했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정권 바꾸면 뭐합니까? 정권 바뀌어서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됐다 해도 4개월 만에 200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 들어갑니다. 그러면 4개월 후에 또 대통령 선거하게 돼요. 그 우리 국민들은 지금 또 혼란한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권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또 혼란해지고 경기는 더 없어지고 코로나는 지금 10만 명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매일 코로나가 10만 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 긴급 자금을 18세 이상 1억, 대통령 당선 2개월 안에 지급한다. 모든 그리고 코로나 통장은 압류가 안 된다. 세무서에서도 압류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을 딱 보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월 150, 65세 이상 월 220 평생 나온다. 18세 이상. 그러니까 가족 수가 많은 사람들도 생활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사람은 3억이 나온다. 무조건 평생 쓰는 돈이다. 3억. 출산하면은 5천만 원. 그리고 애가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생활이 안정돼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아니고 종합토지세, 토지 양도소득세, 재산세 없어집니다.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는 중산층까지 면제되고 의료보험이 없어집니다. 중산층까지만. 그러면 의료보험은 국가가 대납해줘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뭐 전부 다 직원들에게 공제하는 건 없어집니다. 갑근세 폐지됩니다. 월급을 받는데 세금 먼저 공제하는 제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갑근세도 없어지고 월급을 100% 자기 손으로 받았어요. 의료보험 폐지됩니다. 중산층까지는 의료보험을 안 냅니다. 국가가 대납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의료 혜택은 공짜로 보는 거예요. 상류층은 의료보험이 내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국민배당금 나오죠? 각종 보험이 싹 없어집니다. 안 냅니다. 누가 내주냐? 국가에서 내줘요. 그리고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1년에 이자를 100조 내는데 1900조 가계부채에 대해서 내고 있는데 이 100조를 안 내게끔 갚아줍니다. 3500조를 가계부채 갚는데 투입해줘요. 1억씩 줍니다. 그러면은 약 3500조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옛날부터 주장했죠. 모병제입니다. 월급 200만 원씩. 그리고 여성가족부 없어집니다. 여성가족부가 결혼부로 만들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무조건 3억씩 줍니다. 재혼은 해당되지 않고 초혼에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은 무료 진료 카드를 줍니다. 모든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은 무료 진료를 받습니다. 돈 안 들어갑니다. 또 안경 무료 카드. 눈이 나쁜 사람은 차별받지 않습니다. 안경은 언제든지 가면 무료로 공급받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이 33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뭐 공약들은 원체 많으니까 우리 시간상 공약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박 대통령한테 받은 지휘봉이에요. 대통령 이름하고 이게 다 쓰여 있죠. 이거는 우리 저 자료 사진이 있으니까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쓰다가 77년도에 나한테 줬는데 요새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금으로 된 걸 똑같은 걸 만들었죠.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사진이에요. 있어서 요거를 나한테 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허경영이가 이 나라를 나중에 자기 정신을 이어가라고 준 거예요. 지휘봉을 남한테는 주겠습니까? 우리 기자님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에 답해주신 허경영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분이 참석하신 기자분님